야구 여왕2에서 가장 부유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많은 시청자가 김민지나 정유인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공개된 경력과 사업 활동까지 함께 놓고 보면 가장 의외의 이름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바로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장수영입니다. 선수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은퇴 뒤 기업 경영 방송 스포츠 해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명세만으로 순위를 매기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 시절의 경력, 은퇴 후의 직업, 광고와 방송사업 활동 브랜드 가치까지 종합하면 장수영은 분명 가장 강력한 1위 후보입니다. 먼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블랙퀸즈 선수들의 정확한 개인 자산과 예금 부동산 투자 규모가 공식적으로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순위는 확인되지 않은 재산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된 경력과 수입 구조의 폭활동 기간, 사업성과 대중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정리한 분석형 랭킹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7위부터 1위까지의 흐름은 꽤 흥미롭습니다. 7위는 박민서입니다. 박민서는 시즌2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가 올라가는 신인 중 한 명입니다. 시즌2 트라이아웃에는 무려 나십이 7개 종목에서 선발 8명이 지원했고 제작진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현장에 선 선수는 8명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만 뽑을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5명이 새 유니폼을 받았고 박민서는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이라는 이력도 눈에 띕니다. 야구 경험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투구와 타격, 송구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방송의 핵심 성장 캐릭터로 올라섰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박민서의 자산을 거액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값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광고 방송, 스포츠 행사 등으로 수입원이 넓어질 가능성이 큰 선수입니다. 우위는 송아입니다. 송가의 강점은 이미 완성된 엘리트 스포츠 경력과 야구 여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대중성입니다. 손가는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를 시작해 초등부 전국 랭킹 1위 주니어 국가대표, ITF 국제 주니어 대회 우승 경력을 쌓았습니다. 실업팀을 거친 뒤 은퇴하고 테니스 레슨 코치로 활동했으며 이후 야구 여왕에서 타격과 수비 투구까지 소화하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시즌1 당시 팀 내 타율 선두권을 달렸고 관련 공식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긴 사례가 나왔으며 SNS 팔로워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선수 시절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레슨 방송, 개인 브랜드, SNS 영향력까지 합치면 손가는 현역 시절과는 전혀 다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최현미입니다. 최현미는 이 명단에서 가장 오랫동안 세계 정상급 프로 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008년 WBA 여자 패더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 그 체급에서 7차 방어까지 성공했습니다. 2013년에는 한 체급 위인 슈퍼패더급 챔피언까지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슈퍼패더급 타이틀 10차 방어에 성공했고 당시 프로 통산 전적은 21전 20승 1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세계 챔피언 경력이 곧 엄청난 재산으로 이어졌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최현미는 과거 여자 복싱의 낮은 시장성과 후원사 문제 때문에 타이틀 방어전을 준비할 때마다 스폰서를 구해야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세계 챔피언이라는 명성은 압도적이지만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수입 규모를 축구나 야구의 스타 선수처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프로 경력과 방송 활동 세계 챔피언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상위권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4위는 김호나입니다. 김호나는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한국 여자 핸드볼의 한 시대를 대표한 선수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헝가리를 33대 28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고 당시 20세였던 김호나도 대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경험하며 정상급 선수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말에는 삼척시청으로 옮겨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방송에서도 꾸준히 얼굴을 알렸습니다. 2026년에는
아시아 핸드볼 연맹 경기감독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은퇴 이후에도 스포츠 행정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김호나의 가장 큰 강점은 짧은 유행이 아니라 긴 커리어입니다. 선수 생활, 국가대표, 경력, 방송, 스포츠 관련 활동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누적 수입 기반은 매우 탄탄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정유인입니다. 정유인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에서 방송인과 스포츠 트레이너로 자연스럽게 변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계영 400m에서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했고 당시 한국은 3분 4초 36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수 경력만 놓고 보면 세계 챔피언 최현미나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호나보다 화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유인은 은퇴 이후 예능 스포츠 방송, 해설과 다양한 콘텐츠 활동을 이어오며 선수라는 하나의 직업에 수입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포츠 트레이너형 활동은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선수 생활이 끝난 뒤에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부의 크기는 한 번의 상금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유인은 매우 강한 구조를 가진 선수입니다. 2위는 김민지입니다. 현재 대중적 인지도와 광고 가능성만 놓고 보면 오히려 1위라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많을 겁니다. 김민지는 육상 카리나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고 400m와 400m 허들을 주 종목으로 활동한 육상 선수입니다. 야구 여왕뿐 아니라 여러 예능과 콘텐츠에 출연했고 2026년에는 넷플릭스 솔로지옥5 출연으로 다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개인 유튜브와 SNS 활동까지 더해졌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서울 성수동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스포츠 선수의 범위를 넘어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지의 강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선수 이미지 외모 화제성, 예능 캐릭터 SNS 확산력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야구여왕2가 더 흥행할수록 광고와 행사, 방송 출연의 기회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만 보면은 가장 무서운 선수는 김민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위는 장수영입니다. 이 순위가 가장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수영은 2003년 이용대와 함께 어린 나이에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선발돼 10년 넘게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뒤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 보도에서는 장수영이 2014년 설립된 이너뷰티 관련 기업의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방송에 진출하는 사례는 많지만 직접 기업 경영의 영역까지 들어간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K리그가 장수영을 용인FC 홈경기 시축자로 소개하면서 은퇴 이후 기업 경영과 방송 스포츠 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수영의 경제적 강점이 분명해집니다. 김민지가 현재의 대중적 화제성과 광고 확장성에서 강하다면 장수영은 선수 은퇴 이후 더 긴 시간 동안 사업과 방송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한쪽은 폭발적인 성장형이고 다른 한쪽은 장기간 축적형입니다. 정확한 자산 총액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몇십억 원을 보유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활동 구조만 비교한다면 장수영이 1위 후보로 평가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야구여왕2 자체가 선수들의 경제적 가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즌2 블랙퀸즈는 원년 멤버 12명과 신규 영입 5명을 합쳐 총 1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즌2 트라이아웃에는 308명이 몰렸고 8월에는 직관 이벤트에 약 3,200명이 신청했습니다. 팀은 빅사이팅을 10대3으로 꺾으며 3연승을 기록했고 대만의 타오위안 500과 국제전까지 치렀습니다. 단순한 여성 스포츠 예능을 넘어 팬덤과 국제전 현장 관중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스포츠 콘텐츠 브랜드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즌2 첫 공식 경기에서 블랙퀸즈는 산타즈를 상대로 19대4의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1에서 야구를 처음 배우던 선수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전혀 다른 팀으로 변했다는 상징적인 결과였습니다. 제작진이 내건 조건도 강했습니다. 승률 6할에 미치지 못하면 팀을 해체한다는 목표가 걸렸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선수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더 선명해졌고 경기력이 곧 방송 분량과 화제성으로 연결됐습니다. 스포츠 예능에서 개인의 가치가 커지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잘하는 장면이 만들어지고 그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이름 검색량과 팔로워가 늘고 이후 방송과 광고, 행사 제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송가의 100만 조회수와 10만 팔로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민서처럼 시즌2에 새롭게 들어온 선수도 짧은 시간에 핵심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을 볼 때 현재 통장 잔고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축적한 경력과 앞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현미처럼 세계 타이틀이라는 희소한 자산을 가진 선수, 김호나처럼 10년이 넘는 국가대표 커리어를 가진 선수, 정유인과 김민지처럼 방송시장에서 계속 노출되는 선수, 장수영처럼 기업 경영까지 경험한 선수는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쌓고 있습니다. 같은 블랙퀸즈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이들이 걸어온 수입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오늘의 순위는 영원한 순위가 아닙니다. 박민서는 이제 막 대중적 가치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손가는 100만 조회수와 10만 팔로워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현미는 세계 챔피언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경력을 갖고 있고 김호나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거친 긴 국가대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유인은 스포츠 트레이너로 안정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했고 김민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대중적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영은 선수에서 기업 경영과 방송으로 이어지는 가장 넓은 수입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여왕의 1위 후보를 한 명만 고르라면 장수영입니다. 하지만 1년 뒤에도 같은 결과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야구여왕2가 지금처럼 성장하고 선수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김민지와 송아, 박민서 같은 인물들이 순위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위에 누구를 올리시겠습니까? 장수영일까요? 김민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또 다른 블랙퀸즈의 여왕일까요?